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내일 공청회에서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했던 제주도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비 판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제주도의 소매 판매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4.5% 증가했는데 당국은 제주도의 소비 판매와 서비스 생산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한때 위축됐다, 내국인 여행객이 증가하고 일본 등 중국의 국가 관광객이 빈자리를 채우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래소, 상장회사 협의회 등과 상의해 거래소 공시 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중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목요일장이고요. 일단은 화요일, 수요일 큰 게 지나갔습니다. 큰 빅 이슈였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이었는데요. 순조롭게 끝났다. 별다른 큰 돌발 악재, 돌발 변수도 없었다라는 측면.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소폭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과 국내 경기 자체가 큰 변수가 없이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글로벌 경기는 미국 연내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정사실화 됐고요. 파월 연준 이사 지명으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요. 거의 22 양적 완화도 9개월 정도 연장된다라는 부분까지 딱히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돌발 이슈가 없었습니다. 국내 이슈 역시 3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시장의 기대와 부합했다. 그러다 보니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많이 오른 코스피 시장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지금 2,555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덜 오른 코스닥 시장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710포인트까지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 부분인데 원달러 후분이 환율이 지금 연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가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하나하나 면밀히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현재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546포인트대로 지금 하락 반전을 했네요. 오늘 코스피는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빨간불, 파란불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을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2,558포인트대부터 2,546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빠졌다가 말씀드린 대로 2,555포인트 부근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1시 이후부터 지금 급락이 살짝 나오면서 지수가 한 15포인트 정도가 쭉 빠져내려갔습니다. 현재도 0.3%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어제까지 사들이던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팝니다. 1142억 원이나 팔고요. 매도하던 기관 여전히 매도하지만 매도 물량이 91억 원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투신 연기금이 팔고 금융투자가 삽니다. 개인은 여전히 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인데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조정이 좀 전기전자 업종에서 오늘 나옵니다. 운송장비 업종도 여전히 조정이 나오고요. 화학 관련주들 LG화학이 소폭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그리고 삼성생명, 현대모비스는 올라가는데 네이버와 삼성물산 하락합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2%대 약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 한국전력도 약보합, KB금융도 약보합, 신한지주도 약보합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소폭 하락.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이긴 한데 하락폭이 깊진 않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시장 710포인트 지금 터치하고 여전히 이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좀 강한 모습 거래소에 비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710포인트에서 지금 전으로 움직이면서 705포인트 저점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711포인트 오늘 고점입니다. 현재도 710포인트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여전히 기관이 사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168억 원 사고요. 개인이 519억 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644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빠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갑니다. 신라젠, CJENM, 티슈진 모두 빠지는데 오늘 신라젠,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역시나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4%대 약세 보이고 로엔도 요즘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메디톡스 1%대 하락, 바이로메드가 급락이 한번 나온 뒤에 오늘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코미팜은 각각 소폭씩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24,000원 또 찍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모두 빠지고 SK머티리얼즈도 소폭 조정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상승하고 LED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오늘 소폭씩 올라갑니다. 펄어비스가 1.93%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빠집니다. 1원 70전 하락하면서 1113원 90전대에 움직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목요일장의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여는 말씀에서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끝났고 지금 방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메시지, FTA 관련 딱히 돌발적이거나 어떤 큰 메시지도 없었던 것 같은데 방한 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짧은 1박 2일 방한 일정 끝났는데요. 물론 FTA 개정 협상 얘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전반적으로 주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강경한 메시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 또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불식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북한 관련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일련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총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편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관세율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반덤핑, 아니면 세이프가드, 무역 확장법 232조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세탁기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수록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또한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등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쟁력에 의해서 국내 수출 향방이 정해진다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싶고요. 오히려 큰 그림에서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은 미국산 무기 구입 수입을 늘리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시장 개방을 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미국의 전략적 무기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구입하기로 했다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FTA 재협상은 큰 흐름은 좀 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얘기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도 111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년 1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 터치했다고 합니다. 환율 부분 지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즉 원화 강세 압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복귀해보면 올해 달러 환율이 1110원 선을 터치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또한 7월 27일, 그리고 이번 주인 11월 7일인데요. 여지없이 단기적으로 연저점 터치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우리가 원화 강세의 윈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를 구성하는 유로화의 되돌림, 즉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난 40년간 미국 달러화의 반복적인 패턴을 감안해 봤을 때 올해 초를 정점으로 미국 달러화는 하락 국면에 놓여 있다. 참고로 미국 달러화는 한번 하락하면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어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무역수지 흑자 비롯해서 경상수지가 GDP 대비 5%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예상되고요. 끝으로는 역시 외화 완충망이 이전보다 견고해졌다는 점,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 또한 거주자 외화예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AA 수준의 높은 신용등급 기반으로 한 상대적인 금리 매력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원화 강세 압력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시진핑 총서기관의 주석관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와의 관계도 지금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고 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에이펙 그 회담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관군제 예정돼 있는데 엄청난 양의 소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곳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발 기대감 높은 건 사실이고요.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함께 더욱 높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군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의 내수 시장을 봤을 때 매년 기록적인 행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년 관군제에서는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하루 매출이 20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드 관련 보복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 또한 이번 관군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 이 두 가지를 결부해 봤을 때 중국발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측면인데요. 특히 외교의 관례상 기브앤테이크, 즉 주고받는 흐름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한국이 중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군제로 인한 일시적 기대감 분명히 있고요. 또한 그 기대감도 주가 또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추세적인 중국 투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답습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국내 사실 장 자체가 워낙 강세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요. 코스피 시장도 지금 2,55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 강세장 좀 더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연초에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코스닥도 심리적 안전선인 700포인트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년 그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내년에는 역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가지수의 추세적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주도했던 게 역시 IT였다면 내년에도 IT는 보다 좀 확대되고 주도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복귀해보면 주도주인 IT를 담았던 포트 또한 그렇지 않은 포트의 명암이 엇갈렸던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차이가 보다 심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즉 양극화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산업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인구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삶에 대한 시류 즉 트렌드의 변화를 직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강세장일 때 대형주도의 강세장 또한 헬스케어의 세컨티어 업종을 담은 포트가 조금 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으로 갔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미중 정상회담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강대강 대치잖아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의전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네. 한편에서는 이제 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까 이런 거 없이 그냥 눈치보다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쓰는데,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동의하십니까? 네, 뭐 우리 왜 저 학창 시절에 예. 영어 시간에 히스토리가 역사고 예. 거기다가 히스토리 예. 하면 아주 역사적인 그쵸. 뭐 히스토리컬 하면은 뭐 과거의 역사의 기록으로 예. 남아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은 히스토릭이랍니다. 아주 역사적인 아시아 순방이라고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뭐 그다지 역사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별게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뭐 아베 총리하고 뭐 골프 친 거, 그렇죠. 뭐 좀 비굴할 정도의 어떤 아베 총리의 어떤 환대하는 모습. 초밥 내놨더니 자기 잘 안 먹는다고 그거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그 태도에 있어서도 이번에 아베 총리는 좀 심했습니다. 같은 그래도 국가 정상 대 정상인데 이거는 거의 뭐 그야말로 하인 소리 나올 만도 해요. 완전 숙이고 들어갔더라고요. 예, 완전 숙이고 들어갔고 공도 잘 치는 것 같아요. 접대 골프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벙커에 한 3번 더 갔다는데 그것도 벙커에 떨어뜨려서 조금 이렇게 트럼프보다 스코어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대단한 실력이죠. 옆에서 딱딱 붙여주고요. 그런데 뭐 딱히 나오는 건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택 미군 기지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의 정상회담 그리고 국회에서의 연설 그리고 메시지는 비슷했죠. 예. 그런데 이제 느낌은 딱 그겁니다. 오면은 FTA 갖고 한번 뭐라 할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최근에 무슨 소위 말하는 산불, 뭐 사드를 더 안 하네, 뭐 예.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네 안 하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트럼프 대통령 돈 얘기만 하다 갔습니다. 잘 협상이 됐나 봐요, 돈 문제가. 뭐 결국 무기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무기를 사주기로 한 거죠. 예. 뭐 그렇게 이제 거의 합의가 된 것 같고 분위기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가 무기 안 사주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상황까지 왔고 그런데 저 이제 중국 가서도 어제 가서 뭐 자금성을 완전히 하루에 8만 명이나 관람한다는 그 자금성을 하루 완전히 쉬게 하면서 그 두 내에만 예. 한번 황제 노름을 한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정도로 보고 네. 생각만큼 이 순방 자체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나 새로운 전략을 내놓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중국과 미국도 이것도 뭐 방송으로 적합치 않은 용어입니다만 서로 간보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그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익숙하시죠? 중국의 야심이기도 하고 예. 시진핑 주석의 야심이기도 한 1대1로입니다. 한번 첫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예. 저 이제 중국의 1대1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고 있는. 나오고 예, 이제 나왔네요. 네, 나왔죠. 자, 위에 이 과거의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원벨트. 예. 일로가 어쨌거나 뭐 위가 된지 아래가 놓은지 몰라도 육상과 해양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유라시아를 묶겠다는 얘기죠. 아프리카까지. 예. 원대한 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그림은 뭘까요? 중국을 기사 제목 보시면은 그리고 기사 날짜를 보시면 2010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에요. 벌써 7년 네. 넘게 됐네요. 이 기사와 이 그래픽은 국민일보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만 예. 오바마, 힐러리 그 당시 국무장관이죠. 예. 네, 아시아 지역 입단 순방하면서 중국을 빼고 보시다시피 한국, 일본, 대만, 뭐 베트남, 아세안 국가들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해서 중국을 거의 포위하는 모습. 네. 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제 정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의 구도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알고 계시는 건데 이번에 다만 못 듣던 얘기는 딱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디안 퍼시픽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예. 이거는 거의 보니까 인도양하고 태평양 여기 갑자기 이제 인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인도를 잘 안 넣었었나요? 어쨌거나 인도하고 중국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죠. 예. 최근까지도 국경 분쟁이 있었고 있죠. 예. 마치 이렇게 누구라도 한쪽에서 총이라도 쏘면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다가 대충 덮었습니다만 예. 국경끼리 맞대고 있는 나라가 좋을 수는 없는데요. 여기도 지금 13만 8천이랍니다. 인구가. 두 번째로 많죠. 예.
이 정도의 대국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캡처한 사진인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은 중국은 소위 말하는 시진핑 주석은 이런 식의 진주 목걸이 전략, 이게 1대1로의 한 획이죠. 획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베 총리는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안보 다이아몬드 개념인데요. 이 다이아몬드 그림은 이렇게 나옵니다. 넓은데요? 예, 인도와 일본, 하와이, 그리고 종으로는 아래 위로는 일본과 호주 이렇게 하니까 약간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예. 우리 한국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게요. 예. 뭐 이런 식의 그림인데, 어쨌거나 이게 좀 처음에 인디안 퍼시픽 스트래티지 이런 식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용어가 나오고 했을 때 좀 한국을 갖다가 배제하나 싶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서울에 있는 동안에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못 박았죠. 네, 못 박았고, 뭐 한미일의 어떤 공조관계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지금도 보니까 베이징에서 대화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상회담 성명이나 기자회견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자, 여기서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뭘 기대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의 아주 제가 그분 성함을 지금 깜빡했는데, 우리 국내 대학에 계시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분. 트럼프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 슈퍼리치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만은 대변한다 이래 했는데, 우선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이거는 미국의 CBS 겁니다. 11월 3일자인데 지금 이 얘기예요. 외교관들은 뭘 보는가 하면은 트럼프와 틸러슨 간의 긴장이 여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틸러슨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니까 국무부죠. 미국 국무부는 과거에 힐러리도 그랬고, 우리 예전에 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켜서고, 어쨌거나 미국의 국무장관은 센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미국의 부통령보다 미국 국무장관 얘기를 더 자주 듣게 되는 것은 여기는 국제 정세와 외교를 갖다가 관장하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죠. 근데 이 두 사람 보면은 이렇게 존재감 없는 국무장관도 드물다는 얘기예요. 틸러슨.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니면은 엑슨모빌 CEO 출신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단한 틸러슨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전 세계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 다예요. 요즘 최근에 나왔던 뉴스의 흐름은 웃기지 않습니까? 틸러슨 입에서 바보 얼간이라는 얘기 나왔고, 그랬더니만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틸러슨하고 내하고 IQ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랬고, 트위터에 계속 막 비난했었죠.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그런 식의 흐름이고, 자, 이것도 보시면은 같은 날 CBS에서의 그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대통령 트럼프의 핸들링 오브 노스 코리아, 북한을 갖다가 다루는 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찬성한다 37%, 동의하지 못한다가 56%입니다. 비동의가 더 많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뭐 뉴저지 쪽하고 뭐 뉴욕 시장 그 주지사 2개 하고 버지니아하고 뉴저지, 그리고 뉴욕 시장 선거 아주 미니 선거긴 했습니다만 3대 0으로 민주당이 이겨버렸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맨으로 아메리카 주식회사 아메리카의 CEO는 되겠는데, 프레지던트로서 역사적인 아시아 순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역사적인 어떤 뭔가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내지는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체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기의 비전, 이런 건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장사 좀 하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에이펙 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열리는데 이게 3차죠. 한중 관계 개선이 지금 굉장히 급선무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민감한 얘기 쏙 빼고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하지 않을까라고 한 언론에서는 그 기사를 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웃는 낯으로 서로 사진 찍고 그냥 밥 먹고 대충 이러다가 올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도원 연구원이 핵심을 짚으셨어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국가 간의 외교라는 것은 받고
받기만 할 수도 없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지금 딱히 중국에다가 이거다 하고 줄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균형 외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던 그 부분도 얼핏 듣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우리가 줄타기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였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뭐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글로벌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뭐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번에 에이펙,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몇 년 만에 그런 어떤 아시아 순방이라고 하는데 일본 가서도 골프함 치고 대충 그리고 뭐 일본에서 그거 했고 중국도 오기 전에 무슨 뭐 펀드에 돈 좀 부어준다 식으로 해서 미리 했고 우리는 무기 사주는 걸로 했고 그걸로 그냥 에어포스 원 비용 뽑아가는 정도 아주 폄하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중 관계 개선은 이미 어느 정도 물꼬는 트인 것 같은데 네. 기회 뭐 여기서 너무 급하게 친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죠.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소장님도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계나 재계나 이쪽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사실 지금 뭘 청사진을 내놓거나 뭘 어떤 계획을 내놓기가 겁나죠. 어렵죠. 그리고 중국에서 뭐 대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건 중국 겪어보신 분들은 전부 절레절레 흔듭니다. 저 아시는 분도 진짜 힘들다. 특히 빠져나올 때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너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았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간다. 뭐 그런 얘기.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놓고 가 이런 거죠. 롯데마트도 지금 뭐 제대로 챙기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죠. 급하게 여기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뭐 무슨 종목을 잡을까? 그거보다는 오늘 차라리 보시다시피 오후 들어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외국인들 선물 막 팔아제끼면서 아까 잠시 보니까 거의 8천 계약에 가까운 육박하던데. 그러니까 뭐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양반이네요.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0.5%도 안 되니까. 이 정도 뭐?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합니다. 지금 한 7,300계약 정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7,300개. 환율 얘기 마지막으로 좀 전문이 사실 환율이시잖아요. 뭐 전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요새 뭐 환율 뭐 움직여야 말이죠. 근데 이제 연저점까지 지금 슬금 내려와가지고 1114원 80전에 현재는 움직이면서 보합권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원화 강세가 조금 더 갈까요? 앞서 김돈 연구원의 이제 그걸 저도 앉아서 들었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가장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전망이세요. 뭐 앞으로 유로화가 강해질 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달러 약세,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뭐 한국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뭐 무역 수지 등등을 따져봤을 때 다 한데, 일단 여기에 이제 정책 의지, 즉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죠. 달러 월간 차트 보시면 여전히 중요한 것은 1110원입니다.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있으니까 이거 깨지면 좀 심각한 거예요. 쭉 내려간다는 쭉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죠. 어쨌거나 N1 재정 환율은 당국의 의지는 100엔당 1,000원 10대 1은 깨졌습니다만 970원은 맞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뭐 또 달러 환율 자체가 1,110원 근처 오면은 또 단단한 비드가 보인다 하는 얘기인데 이 시세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포맥스 화면에서 가져왔는데요. 인포맥스 화면 이거 아침에 한 9시 한 17분 18분 개장하고 채 20분도 안 됐을 모양인데 이거 하루 종일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서울 외국환 중개의 사자 매수호가가 1114원이고요. 매도호가는 1114원 40점입니다. 지금 40점 벌어져 있죠. 한국 자금 중개 같은 경우는 1113원 70전 사자에 14원 60전 팔자니까 이거는 70점, 90점 벌어졌네. 80점 90점 벌어져. 거의 1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원래 10점 벌어져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던 시장은 1114원에 사자가 있으면 1114원 10전에 팔자가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10전 정도. 소위 말하는 비드오프 스프레드가 10전 정도.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이었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1114원에 팔고 싶으면 1114원에 팔고 은행에서 1113원 90전 정도로 사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드오프가 저렇게 벌어져 있는데 인터뱅크 딜러 그냥 스펙하는 딜러들 치더라도 내 오늘 환율 빠진다에 마음먹고 한번 아니면 오른다에 마음먹고 한 1,000만 불 포지션 한번 잡고 가볼래? 1,000만 불 제 생각에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1,000만 불을 갖다가 지금 오파 있는 대로 다 때리고 올라가 버리면 저거 1,000만 불을 사다가 2, 3원 올라가고. 예. 원하는 레벨에 사자고 해놓으면 저렇게 멀찌감치 떨어졌어. 이 얘기는 뭐냐? 어제 꼴랑 58억 불입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 어제 뭐 9억 불 남짓. 뭐 60 몇억 불이에요. 요새 6, 70억 불. 적은 날은 50억 불 됩니다. 이 시장도 아닙니다.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아래도 위도 막을 수 있는 시장이고요. 네. 여기에도 관심 없는 거죠. 제가 좀 심하게 썼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데드마켓. 데드마켓이다. 죽은 시장입니다. 네. 여기서 무슨 뭐 전망, 분석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0원, 1100원대를 일단 뭐 지키는지 한번. 1110원이 중요하네요. 1110원 깨지면 한 뭐 추가 한 20원 정도는 각오하시고. 예. 네. 아니면은 지키면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요 정도 선에서 그러다가 이제 위로 가다 보면 이제 또 1140원은 굉장히 어려운 빡빡한 구간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